네, 안녕하세요. 마라성 비밀에서 유준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아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준비해 오셨네요. 아이패드에 지금 스케치북에 한 번씩 눈길을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우분들께 이제 질문 폭격이 차례대로 지금부터 날아갈 텐데요. 일단 두 배우께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허진호 감독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영화의 멜로, 그 중에서도 청춘 영화가 정말 손에 꼽게 귀한 시기인 것 같아요. 배우들에게도 멜로 장르가 좀 없다, 내가 활약하고 싶은 멜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장르적인 갈증이 좀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나서 두 분이 조금 해소된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새롭게 나아가서 생긴 바람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멜로라는 장르를 엄청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멜로라는 저희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을 하면서 가중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멜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약간 간질간질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멜로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 그런 게 신 촬영하면서도 많이 느껴졌고, 그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느껴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느껴졌지?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멜로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멜로 영화를 촬영하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난 후에도 이 멜로 영화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서 멜로 영화를 또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너무 반색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원진아 배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제 영화를 볼 때 사실 여러 번 그렇게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좀 꽂히는 영화만 여러 번 돌려서 매년 회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히나 멜로 영화를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저에게는 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영화 봤던 기억하면 떠오르는 영화들도 멜로 영화들이 좀 주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멜로가 소재로 하나씩 들어가는 장르들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랑만 오롯이 예쁘게 하는 그런 멜로는 아무래도 좀 많지가 않았다라고 느꼈고,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 필모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단지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이 멜로 영화를 내 필모에 남긴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풋풋하고 사랑의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의 모습을 남겨놓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나의 풋풋하고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꺼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가 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멜로를 하는 눈을 갖고 태어난 배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무조건 멜로의 얼굴이 되어야만 하는, 말하자면 배우로서의 어떤 운명을 타고난 눈들을 가진 배우들이 있는데, 이 두 배우가 그런 배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큰 화면 안, 두 분 다 고개를 갑자기 또 숙이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큰 화면 안에서 상대방과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그 멜로의 눈의 깊이감을 보여줄 뭔가 타이밍을 만났어야 하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각각 선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두 분은 존재하죠. 각각 엄마 아빠와의 호흡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현장은 젊은 또래 배우들이 이끈다라는 점에서도 두 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는 지금 안 계시지만 이니를 연기한 신예은 배우를 포함해서 젊은 배우 세 분이 그 현장의 호흡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그렇게 극을 비슷한 또래 배우들끼리 끌어가는 경험이 또 어떻게 남았는지 한 분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원진아 배우랑 신예은 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점잖을 줄 알았고, 굉장히 약간
진중하고 좀 차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만났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 이니와 정아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전 촬영할 때 너무 제가 조금 이 가라앉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약간 텐션이 올라서 너무 즐겁게 촬영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사실 NG가 많이 안 났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합이 진짜 잘 맞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네, 저는 데뷔하고 나서 좀 저보다 활동을 훨씬 더 오래 하시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선배들하고 촬영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배들 어떻게 하시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뭐 하나 좀 팁을 주시지 않을까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또래들끼리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선배들이 하는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장에서 나의 분위기라든지 내 아의 그 집중도에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책임감을 처음으로 좀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래 배우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가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놀면서 촬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신이 나면 신이 나는 대로 좀 솔직해지는 것도 좀 더 과감해졌던 것 같고 현장에서 근데 또 감독님까지 굉장히 좀 열려있는 마인드로 항상 현장에 계셨어요. 의견도 솔직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좀 한마음으로 누가 위고 아래고가 없이 우리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느낌으로 좀 촬영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상대 배우로서 멜로 영화의 연기는 어땠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장르도 물론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멜로 장르는 특히 상대 배우를 굉장히 유심히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각각 발견한 유준과 정아의 아주 인상적인 얼굴이 있듯이 두 배우에게도 촬영할 당시라든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서로의 캐릭터로서의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도경수 배우가 꼽고 싶은 정아의 인상적인 얼굴 그리고 원진아 배우가 꼽고 싶은 유준의 인상적인 얼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촬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편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사실 같이 찍은 씬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아가 유준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을 끌어낼 때 그런 씬을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은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줘서 사실 그 씬에서 저는 가장 정아가 슬플 때 관객분들도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좀 놀랐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리워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참 진짜 확실히 진짜 잘 하는구나, 너무 잘 하는구나 이거를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원진아 화이팅. 제가 많이 그리워했다는 걸 유진이가 알아줘서 성공을 한 것 같고 저는 영화 이렇게 찍으면서 경수 배우 눈이 굉장히 명확하고 되게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눈을 가졌다라는 걸 이번에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뭔가 뒤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직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뭔가 대사 같은 게 따로 장황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이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지가 명확해서 좀 몰입하기에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그 멜로씬도 다 좋았지만 피아노 칠 때 그 배틀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어떤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감정의 인물의 변화에 대해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촬영을 더 집중을 하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뭔가 피아노를 치는 이 손보다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확신을 갖는 그런 눈빛들, 고개를 돌려서 상대를 보지 않지만 뭔가 겪는 줄로 눈이 번쩍이는 그 순간들, 그런 걸 표현해내는 거는 도경수 배우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파이팅. 네, 도경수 파이팅. 도경수 배우의 눈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원진아 배우는 보고 있으면 계속 같이 웃게 되는 너무 귀여워서. 안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유준과 정아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연출과 연기의 면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연출과 연기의 입장에서 각각 목표나 바람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았을 수도 있는 씬일 것 같은데 서혜민 감독님과 두 배우께 질문 드려봅니다. 그 씬을 앞두고 각각 어떤 목표나 바람이 좀 있으셨나요? 네,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두 배우가 얼굴이 이렇게 싹 드러날 때 그 유명한 멜로 영화들의 그 레전드 같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그런 씬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 두 배우님들의 약간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네, 그런 컷. 그래서 이제 도 배우님의 얼굴이 처음에 착 나올 때 약간 우리가 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컷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막 어디에서 만날까? 뭐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얼굴이 쫙 나오면서 막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원진아 배우도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예쁜 모습을 담고 싶다. 그래서 뒤에 이제 커튼도 주황색으로 해서 역광으로 쫙 그 얼굴이 먼지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정말 그 장면을 너무 아름답고 이제 기억에 남는 첫 만남으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객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셨나요? 네. 네. 그럼 목표 달성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카메라 뭐 앵글로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은 크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대학생이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쁘다.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사실 한 거라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그 씬을 진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신 건 감독님이 진짜 연출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악보를 봤을 때 처음 마주한 상대가 운명의 상대일 것이라는 걸 전 인지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만나는 상대가 눈을 딱 마주친 순간 이 아이인가? 하고 호기심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감정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촬영을 저는 사실 그 호기심의 감정? 사랑에 빠진다라기보다 얘는 뭘까? 궁금증으로 가지고 찍었는데 감독님께서의 그 날리는 먼지까지 잡히는 역광과 손을 내밀었을 때 얼굴에 닿는 빛과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주셔서 더 로맨틱하게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솔로와 합주의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도 궁금하고 피아노란 악기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랑 정말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몰라서 저는 어렸을 때도 막 쳐본 기억이 없었는데 확실히 근데 피아노가 주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음도 엄청 뭐라 그러죠?
엄청 낮은 음부터 모든 악기가 그러긴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피아노만의 소리가 진짜 확실히 이 둘의 그 감정들도 잘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엄청 친숙한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서, 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사실 피아니스트 분들의 그런 어떤 몸짓에 더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주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막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서,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분들의 그 약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몸짓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카피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예. 피아노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화이팅. 네, 피아노가 있다. 네. 저도 사실 피아노를 이전에는 칠 줄 몰랐어서 어렸을 때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엘 1번을 치다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다 채울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치다가 힘들어서 고개를 들면 무서운 사진이 날 보고 있고, 그 음악가들의 액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기억이 사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무서워서 못 치면 안 보내주겠지? 막 그 반복되는 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듣기가 힘들고 되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공포였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피아노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포였다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조바심이 나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요. 해가 막 떠질 때 피아노 이러고 눈이 떠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피아노를 딱 쳤을 때 그 새벽에 울리는 그 이어폰 끼고 있는데도 피아노의 울림이 이어폰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들으면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마치 어떤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있는 것 같은 착각이 좀 들고, 이걸 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조금 피아노 잘 해보면 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악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한 스트레스와 고됨으로 연습을 마쳤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아노를 싫어했던 내가 그 어려운 곡을 잘은 못 치지만 칠 수는 있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저에게 남는 무언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피아노 학원 등록해서 취미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피아노에 손가락으로 그냥 우리는 툭툭 누르기만 하는데 울림이, 맴도는 그 울림이 울린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진아 배우가 느꼈다는 그 공포를 사실 영화 안에서 유준이 한번 겪잖아요. 우리가 유준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프닝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연주를 해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안고 귀국하는 캐릭터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반부에 등장한 이 설정이 사실은 뒤에 뭔가 반복해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선 당연히 그 설정을 뭐 캐릭터의 심리든 행동이든 반영을 좀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들었는데, 콩쿠르에서 연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준의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 트라우마가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진짜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심사위원분들이 보고 있고 나는 피아노를 진짜 못 치는 사람인데 올렸는데 이렇게 진짜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기 자체를 막 그렇게 막 이거는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못 치는 거다 라기보다 그냥 어떤 거에도 저는 이제 막 무대도 해보고 제가 겪어봤던 아주 막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조그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조금 반영시켜서 악기도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관과 몰입이 좋은 거죠. 뭔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순간적으로 뒤적여서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말을 되게 힘들어하시는구나. 네, 오늘 좀 더 놀릴게요. 도경수 배우의 영화 속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구해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에도 혼자 있고 뭐 전쟁터에서 춤도 춰야 되고 항상 이렇게 구해오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를 구하러 되게 열심히 가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전환이 조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되는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서로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둘 다 자기의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사랑만 보고 달려간 거잖아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순간에 두 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했는지 물론 초반에 그 유준이의 아버지인 김 교수님이 아이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평생 다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두 분 자신이 불효자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는지 그 점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유준이는 불효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극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준이는 그렇게 간 거고 저는 유준이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과연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왜요? 그러니까 방금 약간 시사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고 본인의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도 유준이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앵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아는 유진이와는 다르게 엄마와 함께하는 삶을 처음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진이한테 좀 멀어지려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미칠 것 같으니까 막 보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엄마를 어떻게든 걸었는데 사랑을 택한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화이고 판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볼 때는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인물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싶고 잘한 선택이고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현실이라면 당연히 어른들의 말을 좀 어느 정도 듣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고민을 더 할 시간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너무나 힘든 걸 견디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청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뜨거운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댁내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후기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 영화에서 저는 쇼팽을 잘 모르지만 쇼팽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팽이 자신의 연인인 조르주상들을 사랑하면서 공을 많이 썼다고 언급을 해줬는데 유준이가 또 어디 가서든 자기 잘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대사도 있었고 혹시나
유진이가 과거로 가서 그럼 쇼팽과 비슷하게 자신의 연인인 정아를 위해서 곡을 쓰면서 살 수도 있는 건지 도경수 배우님이 생각하는 그 과거 속에서의 삶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진이는 정아를 그러니까 평생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쇼팽처럼 그런 정아에게 진짜 느껴지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랑 뭐 물론 엄청 행복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난 그 아픈 감정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정아를 저는 평생 사랑하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스. 굉장히 낭만적인 질문과 낭만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아,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진짜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면 진짜 영화를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GV도 질문들도 너무 재밌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진짜 영화를 이렇게 잘 봐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재미없게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진짜 많이 재밌으셨다면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야식 시간입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야식과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GV 함께 진행해주신 이은선 기자님 맞습니다.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냥 저 양꼬치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양꼬치 화이팅입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